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번째 썰. 자, 시청자 질문이고, 로얄 사라님께서 질문이셨습니다. 자, 질문을 주신 로얄 사라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음, 우선 이 질문을 한 로얄 사나님의 의견은 듣고 싶은데, 로얄 사나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로얄 사나님은 어떻게 될 것 같아? 아니요, 지금도 힘들어요. 지금도. 이게 젊은 층의 세금 부담만 증가하다 보니까 다 떠날 것 같다고요. 어디로 떠날 거예요, 근데? 지금도 힘들어요. 사실 지금이 더 힘든 것 같아. 어제는 근데 더 찼어요. 멜론이. 그래도 어제는 좀 찼어. 오늘은 좀 덜 찼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아시잖아요, 제가. 가식적인 거 싫어해가지고. 예. 해외나 아니면 세금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하지 않을까. 그럼 해외는 어디 갈 거예요? 해외도 아무 데나 갈 수 없잖아요. 해외를 어디 갈 거라고 굳이 뭐 정해준 데 있습니까? 간다고 하더라도 막 갈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전에 그런 얘기 안 했습니까? 해외를 가고 싶다고 해서 아무나 갈 수 없다고 그런 얘기 안 했어요? 아니, 여회사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 살기 힘들어가 대한민국에서 살기 힘들어가 해외를 갔는데 과연 해외에 가도 살기 편할까요? 아직 나이가 어린 티가 나는데 전 장담하건데 지금 대한민국 살기 힘들면 외국은 더 힘들어요. 훨씬 힘들어. 외국 가면 훨씬 더 나을 거다. 외국 가면 우리나라보다 낫겠지. 그럼 외국의 환경을 잘 몰라서 그래요.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현지인들 얘기를 조금만 들어보면 생각이 좀 바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 가도 돈 없으면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돈이 없으면. 미국 같은 데는 돈 없으면 더 힘들어요. 미국은 뭐 집값도 비싸지만 월세가 우리나라 더 비싸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비싸. 그리고 미국은 정규직의 개념이 없어요. 로얄 사장님. 정규직의 개념이. 일 조금만 못해도 당장 내일이든 잘릴 수 있어요. 해고가 굉장히 자유로 나와요. 군대로 가면 된다고요. 군대 가도 뭐 말도 못 받잖아, 이게. 그 세금을 최대한 안 내려고 하는데 어떻게 안 내려고 할 거예요? 뭐 탈세? 탈세는 아무나 합니까? 자, 일단 현실적인 주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자,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는 뭐 4차 산업을 이제 로봇으로 대체하겠죠. AI 로봇 산업으로 대체가 되겠죠. 해외에서 과연 한국인을 환영해줄까 의구심이 들어서 오히려 악착같이 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나라도 외국 나가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우리나라에 오고 있는 지금 뭐 외노자들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타고 가면 외노자예요, 외노자. 여러분 우리 놀러 갔으면 거기 돈 벌려고 왔잖아. 우리가 뭐 아메리칸 드림을 해가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왜 그 현지인들 입장에서 외노자예요, 외노자. 우리도 외노자입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지금 보면 외노자들 막 그렇게 좋은 시선을 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마찬가지야. 그, 그 이제 현지인들도 우리를 그렇게 썩 좋은 시선을 보지 않습니다.
요 반편이 뭐세요? 그래서 저출산 고령화된 생산인구 감소는 로봇이 대체를 할 걸, 로봇은. 지금 뭐 그렇게 바뀌고 있잖아요. 노아의 사랑님은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 게 지금 점점 그 대기업들이 이 AI 체제로 점점 더 바꿔가고 있습니다. AI 체제로. 대기업들이 이미 시도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 공장이 먼저 이 시도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AI. 지금 전기 자동차 시대가 도래한다고 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 10년 안에 전기 자동차가 무조건 길가에 흔히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정도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10년 안에는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10년 안에.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우리 길가에 흔히 볼 수 있는 주유소 있죠? 보기 힘들 거예요. 보기 힘든 날이 올 겁니다. 지금은 주유소가 흔해 빠졌고, 뭐 기름 넣는 게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그 생각을 하고 있지만, 4차 산업이 완벽하게 돌아가게 되면 4차 산업의 핵심이 뭐 AI도 있겠지만, 자동차를 기준으로 하면 핵심은 AI 산업으로 만들어낸 전기자동차, 자율주행 전기자동차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한 이제 뭐 내연기관차, 내연기관이 뭐냐면 우리 휘발유 경유, 기름 넣어서 달리는 차, 내연기관차는 없어지겠죠. 점점 비중이 줄어들겠죠. 그러면 지금 카센터, 지금 내연기관차를 고친 카센터도 언제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도 전기자동차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돼요, 지금. 그분들도.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빨리 바뀌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스마트폰도, 사실 스마트폰도 우리가 전 국민이 이렇게 스마트폰 쓰게 된 지도 얼마 안 됐습니다, 노예 사장님. 이게 오래된 게 아니에요. 10년밖에 안 됐어. 스마트폰이 이렇게 전 국민이 보급해가지고 전 세대 할 거 없이 이렇게 쓰게 된 게 얼마 안 됐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스마트폰보다는 폴더폰, 누르는 폰이 많았어요. 우리가 예상한 거 이상으로 빨리 이게 들어왔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저는 전기 자동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훨씬 더 빨리 들어올 거예요. AI 로봇화도 생각보다 빨리 들어올 거야. 공학 분야는 낫겠지. 근데 공학 분야 특히 전자공학을 하는 게 나을 거야. 전자나 전기 쪽. 기계공학은 오히려 입지가 좁아질 거야. 올해 그 공대 입결만 보더라도 원래 기계공학이 원탑이었어요. 원탑이었는데 지금 오히려 전자공학이 성적이 입결이 더 높아요. 앞으로 더 높아질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지금 산업의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게 기계공학이에요. 근데 지금 기계공학을 전자식으로 다 대체하고 있다는 거야. 그럼 기계공학이 입지가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작아지기다는 거죠. 없어지는 건 아닐 거예요. 없어지는 않지만 작아진다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산업 전반에 굉장히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게 기계공학이잖아. 동력장치에서 모터로. 아닙니다. 로봇 만드는 건 전자예요, 전자. 전자와 관련된 산업들이 발달할 거예요. 왜냐하면 왜 우리나라가 이제 전기자동차가 필요하냐고 하냐면, 우리나라는 기름이 나오지 않잖아요. 기름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기름에 대한 부담이 커요. 그 부담은 우리나라만 느끼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느끼고 있어. 그래서 아마 특히 지금 조심해야 되는 나라가 아랍권 나라, 중동, 기름 유전 사업만 먹고 사는 나라들 있죠. 이 나라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 나라들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습니다. 베네수엘라도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베네수엘라 어떻게 됐습니까? 화폐 같이 떨어졌잖아요. 기름으로 먹고 사는 나라 정말 조심해야 돼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 오일 쇼크 완전 크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랍권 나라 있죠. 뭐 아랍에미리트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그쪽 그냥 기름으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 뭐 왕자님들 기름 기름 유전 때문에 왕자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야. 근데 기름이 쓸모 없어지면 그분들이 왕자로 할 수 있겠냐고요.
안 그렇겠습니까? 이 예측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기름 넣고 주위에서 연기 나오는 차 언제까지 몰지 몰라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미 많은 자동차 회사들은 이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나 대비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고 있어요. 모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자동차 쪽에서 안 뛰어드는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 사활을 걸고 있어요, 사활을. 이 전기 자동차 시장 때문에 자동차 순위가 바뀔 수도 있어요. 지금 현대자동차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내려갈 수도 있어. 저 내려갈 가능성도 좀 크다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 개발한 속도가 늦게 했거든요. 중국보다 느려 이게. 내연기관은 중국보다 훨씬 더 빠르다고 볼 수 있겠지만 전기 쪽은 느려요. 그러니까 빠르진 않아요. 뭐 잘 만들면 모르겠지만 어떻게 할지 모른다는 거야. 처음 만드는 거잖아 이게. 그리고 지금 이제 생산 인구 감소라는 건 또 그런 거죠. 뭐냐면 이제 전자 시스템 모든 게 다 뭐 전자 결제, 은행도 필요가 없을 거예요. 은행에 지금 뭐 캐시 업무 하시는 분들 필요 없을 겁니다. 왜 그런 말 하잖아요. 이제 통장도 없어진다고. 종이 통장 없어지고 얼마 뒤에는 이제 은행에서 사람 채용도 안 할 거라고. 은행이라는 공간 자체가 없어질 거라고. 집에서만 전자결제로만 원격을 해가지고 다 모든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도록. 공무원도 마찬가지죠. 공무원도 창구 같은 거 없어지고 뭐 민원 하는 거 없어지고 모든 업무를 그냥 전자식으로만. 왜냐하면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 크거든요. 우리나라는 인력에 들어가는 돈이 크잖아요. 왜 대기업이 제조업이 왜 수조를 투자해가지고 그 AI 로봇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겠어요. 직원 한 명한테 들어가는 인건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중을 생각한다면. 보안 경비직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자,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사실 이게 제일 큰 문제죠. 이거 우리가 제일 대비해야 돼.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노인 인구 비율이 증가하게 되면 뭐가 안 좋냐 하면 나라에서 모든 노인들의 복지를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 1번보다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 지금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노인 빈곤율. 자, 로얄사랑님, 노인 빈곤율이라도 봤어요? 노인 빈곤율? 우리나라가 노인 빈곤율이 OECD 부동 1등입니다. 가난한 노인의 비율이. 이 가난한 노인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의식주가 안 되는 사람들. 일을 하지 않으면 의식주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연금이나 기본적 재산이 없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사는 사람들. 아니면 거동이 불편해서 뭐 좀 생존의 사각지에 놓인 사람들이 전체 노인의 절반 가까이 된다니까, 절반. 지금도 노인분들이, 어르신분들이 의식주를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여기서 더 많아져 봐요. 2배 이상 많아져 봐. 지금도 감당 못하는데, 2배 이상 많아지면 과연 감당을 할 수 있을까요? 감당 자체가 못하지 않을까요? 지금도 지금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 힘들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쪽방촌 같은 데 가가지고 에어컨 없이 선풍기 바람으로 그 찜통 같은 그 방 안에서 못 나와가지고
힘들게 여름 나시는 분들 너무 많은데. 근데 그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훨씬 더 커. 왜냐, 우리 때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잖아요. 노인 인구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스스로 노후 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노후 대비해야 돼요, 여러분. 근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진짜 많다. 대한민국에서. 어? 만약에 스스로 이 노인 빈구,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노인 인구 많아지면 나라에서 아마 그냥 손 놓아버릴 가능성도 커요. 뭐 지금이야 나이 드신 노인분들 뭐 노인연금이라는 거 나라에 주긴 하는데, 아니면 버스 탈 때 뭐 공짜로 타게 한다, 그것도 없애버릴 가능성이 큽니다. 인구가 많아져 버리면, 세금 부담이 커져 버리면 그것도 나라에서 못 해준다고 많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시겠지만 그 나라에 돈이 없어요. 뭐하는 돈이 없어. 그러면 나라한테 우리가 뭔가 기댄다거나 뭔가 혜택을 받을 가능성은 없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럼 나라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노인 됐을 때, 지금부터 한 40년 후, 40년 후라고 봅시다. 그러면 그때 되면 당신들 살 건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너무 많아서 우리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못할 거야. 그럼 노인 빈곤이 어떻게 되겠어요?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죠. 훨씬 더 많이 올라가겠지. 지금 봐봐요, 여러분. 20대, 30대 친구들 중에 돈 안 모으고 연론이 뭐니 하면서 어, 빚 벌리고 비투락 하면서 어떻게든 무리수 들고 하는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카푸어. 카푸어 해가지고 감당도 안 되는 차 몰면서 한 달 한 달 어떻게 좀 연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한두 명입니까? 생각보다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옛날보다. 더 많아졌어. 그 사람들 만약에 카푸어 해가지고 차, 차 할부금 감당 못 해가지고 어, 차 반납하고 신고이자 되고 빚은 빚대로 안고 모아놓은 돈 하나도 없고 그렇게 해서 노인이 되었다. 그러면 그분들 인생 어떻게 될까? 그분들 어떻게 노년을 보낼까요? 과연 그 친구들이 그걸 생각해 봤을까요? 그 나이 때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반드시 옵니다. 살아있는 한은 반드시 와요. 100세 시대 아닙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 거 뭐냐? 우리가 좋든 싫든 불치병이 걸리지 않는 한 100세까지 산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100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특별하게 몸 관리를 잘 못한다거나 다치지 않는 한은, 다치지 않는 한은 100세까지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100세까지 살 때 나라에서 100세까지 잘 살 수 있도록 과연 챙겨주겠냐 말이죠. 근데 챙겨주게 되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진다는 거예요. 세금 부담이. 엄청 많이 커지는 거야. 근데 그럼 과연 젊은 친구들이 그걸 좋아할까요? 얼마, 얼마 있지도 않은 젊은 친구들이 그거를 감당하려고 할까요? 오케이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오케이라 얘기하겠습니까? 내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세금을 엄청 많이 뗀다고 생각을 해봐. 만약 지금 수준에서 두 배를 더 떼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그냥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들고 일어나겠죠? 우리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여기 세금 떼으면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뭐 돈 모아서 집 사고 어, 결혼할 수 있겠냐. 들고 일어나겠죠. 지금도 들고 일어나고 있는데 안 그렇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정말 냉정하게 보셔야 돼요. 부자가 안 돼도 좋으니까 내가 늙어서도 내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기본적인 시드머니나 비빌 언더가 만들어 놓으셔야 돼. 그러면 노년들 정말 잔인해질 수 있는 거예요. 살아도 산 것 같지 않은 그런 삶을 보낼 수 있는 거야. 근데 그런 삶을 보낼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많이 보여요. 정말 많이 보여. 오히려 주변에 너무나도 잘 보여요, 이게. 자, 이게 두 번째. 세 번째는 세금 부담 증가. 사실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 왜 그럴까요? 공무원을 그만큼 많이 뽑았으니까 많이 뽑았으니 이 사람들 입을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무원 싫어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여러분? 지금 많이 뽑잖아요. 많이 뽑으면 과연 좋은 걸까, 이게 우리한테? 공무원을 생각 안 하고 공무원과 상관없는 직업을 하는 사람들 과연 좋은 걸까? 공무원과 상관없는 직업을 한다고 해서 세금 부담이 없습니까? 세금 부담 다 있죠, 우리나라. 뭐 사업을 하는 사람 세금 부담 없으니까 다 있죠. 저 역시도 세금 부담이 있어요. 근데 과연 그만큼 많이 뽑았는데 그만한 값어치를 해줄까요? 그만큼 뽑았는데 과연 그만큼 값어치를 할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 사람들 많이 뽑는다고 서비스의 질이나 나라의 어떤 그런 질적인 부분이 향상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세금 부담 증가가 되게 되면 공무원 제도를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많이 낼 겁니다. 장담하건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공무원 철밥통을 어떻게 건들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수당이나 여러 가지 제도는 건들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팔 없는 머리가 만들 수 있는 거야. 근데 공무원이 여러분 철밥통이기 때문에 어떻게 자를 수 없다고 쳐요. 근데 건들 수 있는 건 많거든요. 굉장히 건들 수 있는 게 많아요. 뭘 건들 수 있느냐? 자, 호봉제에서 지금 말 나오는 것 중에 그거예요. 제가 몇 번을 얘기했는데 공무원분들이 이거 얘기하면 졸라 싫어할 겁니다. 지무급제 변환하자고 말이 나오겠죠. 이 지무급제가 뭔지 모르시는 분들한테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내에서 설명을 드리자면 호봉제는 뭡니까? 호봉제는 그런 거예요. 내가 일을 잘하든 못하든 1년만 지나면 1호봉씩 올라가지고 월급이 조금씩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진급을 안 하더라도 어느 정도 호봉을 쌓게 되면 근속이 돼가지고 또 진급하고. 그러니까 공무원이 좋은 게 그런 거잖아. 일을 잘하고 못하건 어떻게 시간만 지나면 월급이 자동적으로 오르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이 능력과는 상관없이.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직무급제, 호봉제, 그러니까 1년 단위로 월급이 따박따박 오르는 게 아니라 아예 실력이 없으면 그냥 실력이 없고 능력으로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 그냥 계속 말단이에요. 그리고 10년을 하든 20년 하든 진급 못하면 그냥 처음 입사했을 때랑 거의 비슷한 돈을 받는 거예요. 이게 직무급제입니다. 그리고 업무의 난이도 위험성을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업무가 편한 사람이 적은 돈을 받고 업무의 전문성 있고 위험한 사람들은 급여를 좀 많이 책정하는 거예요. 이게 직무급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하면 업무의 전문성이 없고 편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행정직이에요. 일반 행정. 상대적으로 전문적 위험한 일을 하는 사람 누굽니까? 기술직이나 소방이나 경찰입니다. 그러면 가장 이 직무급제로 바뀌면 가장 메리트가 떨어지는 직렬이 어디겠어요? 행정직이 일반 행정. 일행이죠. 근데 지금 대한민국 조직에서 일행이 가장 큽니다.
일행이 가져가는 이 세금 부담이 엄청 커요. 근데 막상 공무원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가장 많이 하는 게 일반 행정이야. 공무원 민원 서비스나 공무원들 편하게 일한다. 뭐 일 안 했는데 초과 근무수당 주는다. 이런 말이 제일 많이 나오는 직렬이 일반 행정이에요. 욕 제일 많이 먹고 사람들한테 좋은 소리 하나도 안 듣는 게 일반 행정입니다. 그래서 이 직무국제를 바꾸자고 점점 목소리가 높아질 거예요. 이걸 내가 봤을 때 나중에 개혁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호봉제 따박따박 받아갔던 사람들 이제 월급 체계가 바뀌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연금도 내려갈 가능성이 크고 수당도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수당도 없어지거나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지금 있잖아요.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정치적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조금만 할게요. 지금 정치 지금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뽑혔잖아. 그분들이 지금 이거 하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건들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봐도 이거 건들 거예요. 만약에 정권이 바뀌어버리면 이걸 공약에 넣으면 사람들을 해줄 거야. 그 앞전에 얘기할게요. 이명박 정권도 이걸 했었어요. 이걸 하려고 했었어. 나이 많은 사람들 쳐내려고 했었어요. 나이 많고 월급만 따박따박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보냈습니다. 집으로. 좀 지금 생각하면 상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그렇게 했어요. 지금 공무원의 문제가 뭡니까? 공무원의 문제가 뭐냐면 나이는 많은데 하는 일은 없는데 월급은 굉장히 많이 받아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거 다시 하자고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 목소리가 더 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앞으로 이제 지금 앞으로 아니 지금 10대 친구들은 우리 지금의 20, 30대보다 훨씬 더 힘든 경제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20, 30대 졸라 힘들다고 하잖아요. 노예사님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지금 뒤에 있는 애들이 더 힘들면 힘들지 덜 하진 않을 거야. 20, 30대 힘들다 얘기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힘들다 얘기하는 거는 이 친구들에 비하면 또 덜 할 수도 있다는 거야. 물론 그렇다고 우리가 안 힘든 게 아닌 거야. 우리도 졸라 힘들어요. 힘든데 지금 10대 친구들 아마 지금 세금 비율이 더 높아질 거예요. 높아지면 높아지지 덜 하진 않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지만 공무원 이만큼 뽑아놨잖아. 이 사람들 밖으로 생각해야 될 거 아니야. 자르지도 못하잖아요. 자르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음의 각오를 단단히 하셔야 돼요. 완전 단단히. 사실 냉정히 얘기해서 지금 20대, 10대 친구들이 많이 지금 뭐 취업 가능 연령 남자라 치면 한 27, 8 되잖아요. 대기업 공채가 아예 없어질 수도 있어요. 대기업 공채문이 아예 없어질 수가 있어. 지금 없애겠다 나오잖아요. 더 많은 기업들이 대기업 공채를 없애겠다고 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급 정년제도 도입 가능하죠. 있어요, 그게 계급 정년. 요반편이 있습니다. 계급 정년. 여러분 계급 정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계급 정년이 뭐냐 하면 이제 일정 직급에서 승진 안 하고 그 특정 연수를 채우게 되면 그 자동적으로 명예퇴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부터 있냐면 6급부터 있어요. 6급부터. 6급에서 몇 년이지? 계급 정년 이거 찾아볼게요. 이거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도 알면 좋아. 자, 이거 보면 경찰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경찰은 경정부터네요. 경찰은 5급부터 5급부터 5급을 단 연도부터 14년까지 진급을 못하면 옷 벗고 나와야 돼요. 근데 보통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9급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5급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말만 계급 정년이지 9급한테는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거야.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7급이 7급. 경찰로 치면 경찰대나 경찰 간부 후보생들, 경위로 시작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해당 사항이 있고 일반 순경분들은 해당 사항이 없죠. 9급으로 들어가는 거.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저거 도입하는 게 좋아요. 진급시험 3번 떨어지면 3 스트라이크 아웃제로 해가지고 아니면 요런 제도도 도입돼 있어요. 미국에 있는 건데 뭐 3 스트라이크 아웃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 미국에 있는 제도인데 뭐냐 미국 사회는 이게 있어요. 미국은 징계를 3번 받으면 잘리는 거예요.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지금 계급 정년제가 있어요. 계급 정년제가 있는데 5급부터 있는 거지. 근데 이거를 5급이 아니라 7급부터 넣어버리면 얘기가 틀려져요. 7급부터 넣어버리면. 이게 뭐냐 하면 3 스트라이크 아웃이 뭐냐 하면 징계를 받으면 1 스트라이크. 그러니까 1 스트라이크 징계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안에 또 징계를 먹으면 2 스트라이크. 2 스트라이크를 먹은 징계를 먹은 날로부터 90일 지나기 전에 또 먹지 않으면 3 스트라이크 아웃. 정규직이라 하더라도 그냥 옷 벗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미국 사회는 이게 있어. 3 스트라이크 아웃이라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직장 다녀도 3 스트라이크 아웃 때문에 그냥 나가는 거예요. 데일로 바로. 근데 공무원 제도는 무조건 개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은. 왜냐면 공무원들은 이게 썩은 물들이 너무 많거든요. 썩은 물들이 많아요. 자기를 옷바라지 하겠다고 그 젊은 사병들 고생시키고 그리고 지금 보면 문제가 지금 공무원도 문제가 뭐냐면 8, 9급들은 정말 열심히 일한다. 그 사람들 욕할 게 없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고 욕먹고 하는 것이 8, 9급부터 다 시키고 정작 6급들은 그냥 6급 이상급들은 뭐 일 안 하고 그냥 어, 이상한 거 시키고 얼마나 많은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뭐 대도시는 좀 상관없는데 광역시급은 근데 시골 군 단위로 가면 이런 게 더 심해져. 이런 업무의 부조리나 그런 그 갑질 같은 거 더 심해져 여러분. 아예 그러니까 한 산골짜기로 더 들어가면 더 심하다고 봐야지. 이게 그러니까 워낙에 시골 군 단위는 사건화가 안 되고 이게 안 알려지잖아요. 외부로. 보통 이제 그런 갑질 사건 같은 경우 보통 대도시 광역시나 이런 데 가야 이제 알려지지. 저 시군 단위는 특히 군 단위 저 이렇게 농촌 같은 데는 알긴 알겠어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끼리 어떻게 돕고 할 텐데. 특히 그런 거 진짜 많거든요. 억울해 당하고도. 예전에 그 기억 안 납니까? 신하는 그 이제 여교사 그 성폭행 사건 그것도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그 마을에 덮으려고 했잖아. 마을 사람들이. 그래서 이미지가 박살났잖아요. 맞죠? 그 동네 이미지가 박살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근데 시골은 아직도 그런 문제가 있어, 아직. 그, 특히 공무원 문화 중에 가장 거지 같은 게 왜 제 식구 감싸기 있죠, 제 식구 감싸기. 꼬리 자르기. 어, 뭔가 조직에서 일 터지면 높은 사람은 모가지 건지고, 빼먹고 이제 줄었고, 짜밥 안 되는 사람들은 보따리 싸야 되고.
그런 것들. 아직까지도 남아있잖아요. 군대에서도 보면 막상 뭐 군대에서 뭐 사거나 되고 하잖아요. 그럼 말단 그 아무 힘도 없는 사람들 잘리고 그 장성급들은 그냥 모가지 유지하고 어, 그런 게 왜 맞잖아요. 책임은 높은 사람이 져야지. 솔직히 그 사람 나가도 상관없잖아. 어, 해먹을 막 해먹었잖아. 맞잖아요. 군대에서 그런 경우 진짜 많잖아요. 사건 같은 거 터지면 어떻게 덮으려고. 그리고 책임은 가장 힘없고 빽 없는 사람을 다 전가시키고 높은 사람들은 요리조리 다 빠져나가고 그런 것도 엄청 많지 않습니까? 아무튼 저는 이제 뭐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 인구 감소, 노인 인구 비율 증가, 세금 부담 증가를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물론 이게 예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빗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저는 나는 현실에 맞춰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현실에 맞춰가지고. 물론 이거 말고도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미래라는 것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이렇게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가야만 해야 합니다. 이렇게 가야만. 그래서 로얄 사나님한테 얘기하고 싶은 거는 정신 단단히 차려야 됩니다. 정신 단단히 차려야 돼. 님이 생각하는 게 이상으로 아마 지금 님 또래 친구들은 더 치열한 취업 준비를 해야 되고 더 냉정한 세상과 맞닥뜨리게 될 거예요. 지금 20대들보다 훨씬 더, 30대보다 훨씬 더 경쟁이 치열하고 빡센 대한민국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음을 독하게 먹으십시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설 마치겠습니다.